삼국시대 신라 왕경. 신라의 건국과 신라의 수도인 금성,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라의 왕성으로 알려진 이 월성과 관련된 이 축조 시기, 그리고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라의 왕성인 이 월성에 대한 조사에서 이 흙으로 쌓은 토축으로 된 성벽, 이 기저부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매장된 흔적, 이 인골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성벽 아래에 왜 사람들이 묻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고대 사회의 희생, 순장과는 조금 다르죠. 이 희생이라는 풍습과 연결이 됩니다. 신라의 왕성으로 축조된 월성, 이 안전을 기원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의례의 일종으로 사람을 성벽 밑에다가 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월성이 있던 신라의 초기 수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신라의 왕궁을 포함한 왕성이면서 달 모양으로 생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월성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신라가 건국한 뒤에 언급이 되고 있는 금성, 그리고 왕성으로 알려진 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신라가 건국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 남북국시대로 넘어가기 이전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혁것에 거서간 21년, 기원전 37년입니다. 이때 경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왕 26년, 기원전 32년입니다. 금성에 궁실, 궁궐을 지었다라는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금성은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여러 중국 쪽 기록, 그리고 금성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지마립간 4년 482년 이후에는 이러한 금성이란 이름이 기록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성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금성이란 용어가 신라의 왕경 자체를 의미한다, 내지는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과 다른 별개의 왕성을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사 이사금 22년, 이때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아서 월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금성, 월성이 만약에 구분이 되는 성이라면 월성이라는 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른 궁성이 존재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신라 초기의 수도와 관련된 기존 여러 연구에서 금성을 신라의 왕도를 지칭한다는 견해, 그리고 월성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금성과 월성을 구별해서 월성 이외에 초기에는 이 다른 궁궐을 상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현재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성과 다른 궁궐이 존재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견해는 또한 그 위치가 어디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경주의 중심은 경주 읍성 자리가 됩니다. 신라의 왕성이 있는 곳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에 주목하는 견해, 그리고 황룡사보다 북쪽에 있는 전랑지, 이 일대로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넓혀서 알천, 형산강과 인접한 지역, 내지는 알천 북쪽에 있는 지역, 이거보다도 더 넓혀서 남산 쪽 기슭, 월성보다 오히려 남쪽과 북쪽으로 더 넓혀서 보는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실제로 발굴 조사를 통한 고고학적으로는 전혀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은 조선시대 때 경주 읍성과 이 신라의 유적을 표현한 그림, 그리고 신라의 왕경을 추정한 복원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각형의 성곽이 조선시대 때 경주의 중심이었던 읍성입니다. 이 읍성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생긴 무덤들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마총, 황남대총과 같은 신라의 왕들의 무덤인 대릉원이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첨성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신라의 왕성이었던 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월성과 다른 금성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나왔던 거죠. 네, 옆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신라의 왕경을 추정 복원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지점이 월성이 됩니다. 이 월성을 중심으로 경주는 여러 북천, 남천, 서천을 중심으로 아주 조밀한 도시 구획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진에서 살펴본 월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파사 이사금 22년에 월성을 쌓고 왕이 월성에 거처를 옮겼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궁성인 월성을 새로 쌓게 되면서 금성에서 여기로 도읍을 옮겼다, 이도하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동경잡기라는 기록에 의하면은 유래 이사금 7년 290년에 큰 홍수가 나서 월성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보수를 하였다라는 기록도 보이고, 그래서 487년에 다시 왕이 이곳으로 이거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이 월성의 내부에는 기록에 따르면 다양한 이름의 성문들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상루, 월상루, 망덕루, 명왕루, 그 다음에 북을 치는 고루, 이런 누각들 뿐만이 아니라 왕이 직접 정사를 보던 남당, 그 다음에 신하들이 여러 가지 할애를 하고 사신을 접견하던 조원전,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은 성 내부에 왕궁이 위치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다, 왕궁이 내부에 있다라고 해서 이 제성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월성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토성입니다. 길이는 동서로 890m, 남북으로는 260m의 긴 반달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반월성 내지는 월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벽 전체의 둘레는 2.3km에 이릅니다. 현재 이 성 내 외부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 조사들이 진행이 되었고, 내부에 있는 건물지,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성 바깥쪽에 있는 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월성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3세기 말에서 5세기 후반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조사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가장 성벽 아래쪽 밑바닥 기초부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초반에 완공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본 삼국사기의 기록과 25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5세기에 이르는 마립간 시기의 내용을 앞시기로 부회를 해서 처음 건국한 시기부터 초기 기사에 이미 월성이 존재하였다라고 기록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현재 더 조사가 된다면은 이 4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 월성이 만들어진 이전 단계에 시설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월성 내에 이 구릉에
별도의 흙으로 만든 토루가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성은 초기 신라의 왕성으로 축조가 돼서 신라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물론 신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왕성인 월성 주변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경주의 월성의 사진으로 본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성이 반월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렇게 대릉원, 왕릉의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국립경주박물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성에 대한 조사에서 지금 글자가 한자가 뒤집어져 있죠. 여기서 재성, 재성이란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나온 것은 이 월성이 곧 재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신라가 건국한 이후에 사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 금성, 수도의 전체적인 도성을 지칭하는 용어이거나 혹은 별도로 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혼재된 용어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월성 이외에 다른 왕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성이 4세기 중엽에 축조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측면은 그렇다면은 4세기 이전, 4세기 이전 단계에도 뭔가 왕이나 지배 집단이 존재했던, 그리고 거주했던 그런 곳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초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월성은 왕성으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축조가 돼서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왕궁을 둔 성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성의 기록과 고고학의 이런 시기차, 이런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은 그렇다면 이 좁은 월성,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런 공간에 협소한 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 것인가. 분명히 신라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을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 이후 시기에 여러 가지 유적들, 그 다음에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